BYD C-라이언 7입니다. 전면부의 느낌은 아토3에서 봤던 BYD 특유의 드래곤 인스파이어라고 하던가요, 이 용의 수염이라든가 용이 승천할 때 그 날카로우면서도 유려한 성과 면들을 아주 잘 표현을 한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헤드램프의 디테일을 보면 날렵하면서도 부드러운 질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DRL이 아래쪽으로 딱 꺾이면서 연결이 되는데 범퍼 하단에 이 깊숙이 들어가 있는 조 라인이 어색하지 않으면서 아래쪽에 에어 인테이크까지도 어색함 없이 쭉 연결돼서 일체감이라든가 디자인의 완성도가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키 언락을 했을 때 LED 조명이 차량의 주변부를 밝게 비춰줍니다. 퍼들램프도 제법 밝은 편인데 조금 아쉬운 점은 도어 손잡이 앞뒤에 조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어봤을 때 리플렉터는 없지만 아래쪽에 이렇게 불이 있기 때문에 타고 내릴 때 불편함은 없고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화려하죠. 뒤쪽은 풋램프는 없지만 LED 조명이 비교적 밝게 잘 비춰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쨍하게 비치는 건 아니지만은 최소한 어둡다고 단적으로 지적할 정도는 아니죠. 앞좌석 도어도 뒤쪽과 마찬가지 구성이고요. 아래쪽에 바닥까지 꼼꼼하게 보여주고 앞쪽에는 풋램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LED 조명은 굉장히 밝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뒤쪽 도어, 앞쪽 도어 그리고 크러쉬 패드를 쭉 감싸 안으면서 굉장히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 LED고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을 놓고 보면은 직진성이 조금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틴팅이 진하게 되어 있다는 걸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상하향의 변동 폭도 적절한 수준을 갖춰주고 있고요. 조사각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여기 보면 헤드라이트 높이 조절해서 레벨 5에서 레벨 0까지 가능한데 지금 이 상태가 레벨 0이고요. 레벨 5까지 한꺼번에 낮춰 보겠습니다. 조사각 조절 폭이 꽤 크죠. 한 레벨씩 제가 올려 볼게요. 하나씩 1레벨, 0레벨. 조사각 조절 폭이 꽤나 큰 편입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DRL과 방향지시 등은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순차 점등 방식의 방향지시 등 채택해주고 있고 바깥쪽 거울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시 등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이 부분이죠. 잔상 같은 것들이 조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시야각은 이 정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전혀 거슬리는 것들은 없고요. 안쪽에서는 틴팅이 조금 짙은 편이기 때문에 자연광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와서 보니까 백색광에 가깝고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을 놓고 보면 직진성이 조금 더 좋습니다. 테일램프와 방향지시 등 번호판 보조 등은 모두 LED 구성이고요. 뒤쪽까지도 방향지시 등은 순차 점등 방식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몰랐는데 테일라이트 끝쪽에 BYD 테크라고 하는 레터링이 추가가 되어 있네요. 프렁크는 공간이 굉장히 깊고 넓은데요. 최근에 시승했던 전기차 중에서는 프렁크 굉장히 깊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웬만한 마트 장복이나 이 보스턴백 같은 것도 한두 개 정도 충분히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근데 별도의 이제 커버가 없는 거는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 측면에서의 비례감이나 균형감도 좋은 편이고요. 특히나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꽤나 넉넉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짜세 같은 것들이 나쁘지 않죠. 휠은 19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35, 50, 19입니다. 차량의 크기나 이 파워트레인 생각을 해봤을 때 과하다라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고요. 휠 아치 부분은 바디 컬러랑 다른 색상과 소재로 덧대주고 있는데요. SUV 느낌들을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사이드 스커트도 마찬가지고요. 별도의 이 플레이트에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그냥 기본기에 충실한 그런 모습입니다. SUV의 느낌을 담아주면서
전체적인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그런 모습이 괜찮고요. 아웃사이드 미러는 하우징이 굉장히 큰데 이 큰 하우징에 비해서 거울은 그렇게까지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안쪽에서 개방감은 좋았고요. 유리 주변부 몰딩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 주고 있고, 루프 라인이 되게 예쁘게 떨어져요. 완만하게 떨어지는 이 라인이 좋고, 특히나 이 쿠페형 실루엣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좌석에 앉았을 때 헤드룸이 좁지 않았는데요, 여기까지는 그렇게까지 또 낮은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꺾이기 때문에 실내, 특히 이제 거주 공간에서 손해보는 부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충전구는 조수석 뒤쪽 핸더에 자리하고 있고요. 이 덜렁덜렁 하는 타입만 아니었으면 더 좋겠는데 안쪽에 인디케이터 같은 것들도 꼼꼼합니다. 본격적인 쿠페 라인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데 매끈하면서도 날카롭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스포일러는 두 개인데요, 일단 립 타입으로 트렁크 리드 부분에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서 꽤나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라이트가 날렵하면서도 가운데로 쭉 연결이 되어 있어서 실제보다 차가 넓고 안정감 있어 보이는 스탠스를 잘 갖춰주고 있고요. 범퍼 하단부의 이 디퓨저도 공격적인 느낌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테일게이트는 전동이고요. 이 아래쪽을 살짝 누르면 동작합니다. 속도나 소음 같은 것들은 적당하고요. 트렁크 공간이 안쪽에 이 쿠페형 라인도 라인이지만 내장재가 꼼꼼하게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막 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쿠페형 실루엣을 갖추고 있는 차량인 걸 감안을 해보면 나쁜 공간은 아니죠. 양쪽으로 LED 조명도 좋고, 이 아래쪽 들어 올려 보면 공간이 있어서 이걸 좀 낮춰서, 한 단계 낮춰서 이렇게 더 넓혀서 트렁크 공간 쓸 수가 있고요. V12L은 이 가방 안쪽에 케이블 같은 거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약간 파여 있어서 추가적인 공간 확보에 도움이 되고요. 2열 등받이는 뒤쪽에서는 접을 수가 없고, 뒷문을 열고 이렇게 이 위에 있는 레버를 들어 올려서 접는 방식인데 고정은 됩니다. 근데 완전히 플랫하지 않기 때문에 차박이나 솔캠용으로 공간이, 글쎄요,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박시한 디자인의 차량들보다는 다소 열세긴 하죠. 2열 등받이를 완전히 접었을 때의 실내 공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보여드려 봅니다. 평평했으면 아마 차박이나 솔캠용으로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고요. 위쪽에 수동 손잡이는 없고 버튼을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닫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키는 BYD의 다른 차량들과 공유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조금 더 세련되게 바꿔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 BYD 엠블럼 로고 선명하고요. 바깥쪽도 손잡이에 스마트 키랑 언락 기능은 뒤쪽에는 없고, 앞쪽에는 좀 특이하게 버튼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에 BYD 로고 센스 좋고요. 도어는 차량 크기에 비해서 제법 두툼한 편이고, 여닫았을 때는 묵직한 느낌이 안정감으로 다가옵니다. 실내도 바깥쪽과 마찬가지로 곡선을 주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날카로운 부분들도 있지만 좀 둥글둥글하고 편안한 느낌의 곡선들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고요. 시트는 가죽 질감도 좋았고, 이 헤드레스트 일체형 치고는 착자감이 꽤 괜찮았습니다. 썬루프는 파노라마 타입인데요, 틸팅이 안 되는 건 조금 아쉽지만 일단 천정 전체가 다 유리로 되어 있고요. 이너커트는 전동으로 잘 작동을 해 줍니다. 도어 쪽부터 살펴보면은요, 이 BYD는 특이하게 이 손잡이가, 안쪽 손잡이 이렇게 들어 올리는 방식인데 어디에 위치시켰나 찾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곡선들이 되게 복잡하게 있지만 어색하거나 불편한 느낌은 없었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고, 전자식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는 레버를 잡아당기면 됩니다. 내포켓은 크기는 괜찮은데요, 안쪽에 마감도 꼼꼼하고요. 이 각도만 조금 더 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BYD 로고가 선명한데 지금 보호 필름을 제거하면 은색으로 금속 재질입니다. 시트는 되게 편했는데요, 럼버 서포트가 없었어요. 해외 리뷰 봤을 땐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추가적으로 옵션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안장의 날개 부분보다는 등받이 날개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와 있어서 몸을 정말 잘 잡아줬고요. 헤드레스트는 희한하게 편하더라고요. 센터 터널은 약간 높은 편이고, 여기 공간이 떠 있는데요, USB-C 타입하고 A 타입 충전 단자, 그리고 12V 파워 원래 꼼꼼합니다. 공간 괜찮고요.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고 풋레스트의 각도나 크기도 적절합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레버로, 수동 레버 타입이고요.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클러스터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돼요. 실제로는 10.25인치인가요? 요만큼만인데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 전체가 다 화면인 것처럼 보여서 이 큼직한 디스플레이가 연상이 됩니다. 스티어링 휠은 4스포크 타입인데요, D컷이고요. 전원 스위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키온을 했을 때 전기차답게 조용하고요. 클러스터에 복잡한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지만 금방금방 적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방향지시등 소리도 들려드려 보고요.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은색이 흰색으로 되어 있고 불 들어오는 거, 이거는 지금처럼 좀 이렇게 석양이 질 때쯤에는 약간 시인성이 좀 떨어지는 것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까만색이 흰색이 저는 제일 나은 것 같더라고요. 에어백 부분 가죽 감싸기는 다시 한번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고요. 국내 소비자분들 선호도가 높은 HUD가 빠져 있는 점도 조금은 아쉽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이 컬럼에 기어 노브가 이렇게 측면에 자리하고 있고요. P는 버튼을 누르면 되는 방식이고, 방향 지시등하고 와이퍼 컨트롤은 일체형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15.6인치 메인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큼직하고요. 뭐 차량에 관련된 설정도 되게 많은 것처럼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막상 이렇게 치고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또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오디오, 디스플레이, 뭐 버전 관리 같은 거 할 수 있고요. ADAS에 관련된 것들 선택적으로 볼 수 있고, 에너지는 뭐 회생 강도 조절, 충전 및 방전, 에너지 소비 같은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지능형 섹시라고 해서 스티어링 모드나 브레이크 모드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라이트 모드 컨트롤 가능하고, 컴포트 운전, 계기판 밝기는 조금 밝게 해볼까요? 네, 공조장치 여기에서 볼 수 있고, 시트는 통풍하고 열선이 적용되는데 앞좌석은 통풍 열선 적용이 되고요. 참고로 스티어링의 열선은 촉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은 열선만 지원을 해 주네요. 공조장치 컨트롤 할 때도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고, 잠금장치라든가 스마트 알림, 내부 감지 같은 것들 설정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에 이 유리 열고 닫고 하는 것도 이 안에서 설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저는 조금 좀 특이하게 다가왔고요. 메인 화면이 마치 컴퓨터의 바탕화면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채로웠습니다. 후진했을 때 어라운드 뷰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의 반응도 민감한 편이고, 이 왜곡 부분에 대해서도 화질 저하가 없는 거는 분명한 장점이 될 듯 합니다. 2D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돌려가면서 좀 입체감 있게 확인도 가능하고요. 이 차량의 색상은 설정에 들어가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투명하게 해서 이 바닥 부분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요거 참 아이디어 좋네요. 아래쪽에 에어벤트가 조금 낮게 위치하고, 다른 데는 되게 고급스럽고 차량 가격이나 등급에 비해서 실내가 되게 괜찮다는 느낌인데, 이런 데는 조금 소재 같은 것들을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500W,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에 팬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탔을 때 윙하고 소리가 나서 통풍 시트인가 라고 했는데, 이 팬이 생각보다 소리가 좀 있습니다. 반면에 열받는 거를 많이 좀 억제시켜 줍니다. 너무나 반가운 물리키들 좋고요. 비상등 스위치,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 변경하는 거. 참고로 드라이브 모드는 눈길, 에코, 일반, 스포츠 이렇게 4가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쪽에 회생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 하이로 갈지 스탠다드로 갈지 설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질 급한 저같이 앞쪽에 이 성에 꼈을 때 제거할 때는 그냥 바로 팍 누르면 작동이 됩니다. 돌돌돌 돌리는 방식의 볼륨 컨트롤 있고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 암레스트는 기능이나 이 디자인 면에서 부족함 없고, 조금 빡빡합니다. 이게 빡빡하고, 안쪽에 공간은 되게 깊이가 있고 좋은데 LED 조명 하나 추가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 앰비언트 라이트 여기에 들어간 거 진짜 화려하고 좋습니다. 조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 천천히 떨어지고 공간 좋고요. 마무리도 이 카펫 같은 걸로 잘 돼 있고, LED 조명도 좋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재질도 신경 많이 썼고, 선바이저는 뭐 적당한 얇기고, 거울은 요 위쪽에서 조금 어두운데 이쪽에서 이렇게 자석 형태로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거울 크기 아주 마음에 들고요. 양쪽으로 LED 조명도 꽤 근사합니다. 이너 커튼만 작동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저 뒤쪽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닫으려고 그러면 한참 걸립니다. 예,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보고, 터치 타입으로 작동하는 LED 조명, 실내등. 실내 거울은 테두리 얇고 투명해서 거울 자체 이 시야각은 괜찮은데, 사실 이 루프 라인이 급격하게 꺾이기 때문에
썬루프는 당연히 개방감이 좋죠. 근데 막상 보이는 저 뒷유리는 그렇게까지 개방감이나 이 시인성이 좋은 건 아니죠. 아웃사이드 미러는 하우징에 비해서 거울 크기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광각 처리도 4분의 1 바깥쪽으로는 조금 더 강하게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뒷좌석입니다. 도어 개폐각도 적당하고요. 유리는 깔끔히 끝까지 다 내려갑니다. 이중접합 차음 유리 아니고 일반 유리고요. 앞좌석하고 똑같은 도어 캐치, 내쪽 캐치 굉장히 독특하고, 디자인은 라운드를 많이 강조해서 좀 편안한 느낌이 좋았습니다. 매포켓 크기도 좋고요. 플레이트 상단에 BYD 로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은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금속 재질이죠. 바닥이 평평하기 때문에 발 공간, 무릎 공간에 여유 좋습니다. 시트는 등받이 각도 조절 폭이 크죠.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예, 등받이 각도 조절 폭이 크고, 조수석 뒤쪽은 그냥 가장 이렇게 세워놓은 상태고, 운전석 뒤쪽은 가장 뒤로 눕혔는데 이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헤드룸 공간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라인이 급격하게 꺾이지만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 안쪽에 헤드룸 공간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등받이는 조금 짧았던 것 같아요. IS 픽스 기본 적용돼 있고, 암레스트 내려보면 오픈 타입으로 컵홀더 2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승하차도 편리하고요. 이 무릎 공간하고 발 공간의 여유가 굉장히 좋고요. 이 매포켓은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용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에어벤트 같은 거 하나 더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가운데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열선은 열선 들어오는 이 컬러가 되게 독특하네요. 약간 그 연두색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되게 특이합니다. 이 도자기색 같다고 해야 될까요? 열선은 2단으로 조절되고, 이 아래쪽으로 USB C타입하고 A타입 충전 단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닫아서 쓸 수도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진짜 화려하기 때문에 야간에 조금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실내 분위기 꽤 근사합니다. 스티어링 휠은 BYD 로고를 강조시키면서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립도 좋았고요. 그래서 주행을 할 때 차량 크기에 대한 부담감이 큰 편은 아닌데요. 디자인이 날렵해서 그렇지 이 수치로 보면 결코 적은 차가 아닙니다. 국내 전기차랑 비교를 굳이 한다 그러면 최근에 출시된 기아의 EV5 정도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크기는 일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고 같은 경우는 EV5가 더 높을 수가 있지만, 이 전장이라든가 휠베이스라든가 차폭 같은 경우는 시승하고 있는 BYD C-라이언 7이 더 크기 때문에 보기보다는 좀 크기에 대한 압박, 부담 같은 거는 조금 있다. 근데 뭐 그게 주행하는데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거나 뭐 좁은 골목길 가거나 이럴 때만 부담스러운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전비는 복합 기준으로 킬로와트아워당 4.3km로 알고 있고요. 도심 주행에서는 4.7, 고속도로에서는 3.8, 3.9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에도 현재와 같은 날씨, 최근에 급격하게 비가 많이 오고 좀 쌀쌀해지긴 했습니다만 아직 영하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날씨에서는 뭐 어떻게 타더라도 5km 이상은 충분히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기로는 398km였던가요? 400km가 조금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토크랑 마력으로 환산을 하면 약 308마력, 309마력 정도의 38.8kg/ms 환산이 가능한데요. 지금 약간 언덕 구간을 주행하고 있는데, 언덕을 주행하면서도 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움찔움찔하고 튀어나가려고 하는 이런 이 토크감 같은 것들이 느껴질 정도로 2.2톤 정도 될 겁니다. 공차 중량이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꽤나 육중한 차체를 적절하게 힘있게 잘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듀얼 모터 아니고 싱글 모터고요. 지금 후륜 차량이기 때문에 승차감이나 코너에 있어서는 유리하지만은 힘이 어떨지, 뭐 전체적인 밸런스가 어떨지가 궁금했었는데, 일단 도심주행 기준으로 힘에 있어서의 여유, 뭐 차고 넘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부족한 건 느낄 수 없었습니다. 15인치가 넘는 큼직한 메인 디스플레이에는 지금 T맵이 들어가 있어서 시원시원하고, 이 국내 소비자분들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내비게이션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조그맣게 실사로 화면을 보여주는데요. 저 부분은 이 룸밀러를 통해서 보여지는 뒷차의 상황, 어떤 주변부의 상황보다 훨씬 더
이 광각으로 저 멀리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보여지는 게 조금 어색했었는데 또 금방금방 적응이 되더라고요. 서스펜션은 앞쪽에는 더블 리시본, 뒤쪽에는 멀티링크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요. 전기차가 또 이 배터리가 바닥에 폭 넓게 쭉 깔려 있다 보니까 코너링에서의 안정감 있는 느낌이 참 좋습니다. 거기에 맥퍼슨 스트럿이 아닌 전륜에요. 더블 리시본을 채택을 해주고 있어서 앞좌석에 앉아서 느껴지는 어떤 승차감 같은 것들, 시트도 보기에도 그렇지만 앉아보면 되게 편하거든요. 편안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트가 잘 잡아주는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승차감 자체가 핸들링하고 맞물려서 앞쪽에서 뭔가 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성인 것 같습니다. 스티어 성향은 다분히 후륜구동 베이스 차량에서 느껴지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전기 모터로 구동되는 차량들의 특성이기는 한데 전륜이 됐든 후륜이 됐든 내연기관에서 느꼈던 그 스티어랑은 이 구현이 되는 즉 미끄러지는 그 타이밍이 조금 다르다고 표현을 좀 드려볼까요? 왜냐면 이 전기 모터가 그립 컨트롤하고 구동력에 대해서 내연기관보다 훨씬 더 빠릿하고 민감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컨트롤하기 쉽다? 예, 기본적인 스티어 성향은 전륜이면 전륜에 맞게, 지금 이 차는 C라이언 7처럼 후륜이면은 후륜에 맞는 스티어 성향을 보여주긴 합니다만은 다루기 쉽다. 내연기관 대비 조금 더 다루기 쉽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고요. 앞쪽은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가뜩이나 조용한 전기 차량인데 이 도심 주행을 할 때 옆에서 뭐 버스가 지나가거나 트럭이 지나가거나 공사 구간 또는 바이크가 시끄럽게 지나다니더라도 그렇게까지 신경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뭐 가뜩이나 조용한 전기차인데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추가가 되니까 조금 더 정숙한 실내를 유지할 수가 있었고요. 흡차음제도 제가 봤을 때 디자인에서 이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지 않는 것도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MVH에 대한 대응이 괜찮은 편입니다. 이 BYD가 전매 특허라고 할 수 있는 블레이드 타입의 배터리는 발열이나 어떤 그 내구성이라든가 안전성 측면에서도 타 브랜드 대비 조금 더 우월한 입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5가지 지원을 해 주는데요. 일단 일반, 스포츠, 눈길, 에코.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 지원해 줍니다. 일반, 스포츠, 눈길, 에코,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에코랑 일반은 조금 더 드라이브 모드의 편차를 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눈길은 제가 정확히 확인해 보지 못했고요. 다른 드라이브 모드에 비해서 이 스포츠 모드로 전환했을 때의 변화의 폭은 분명했고요. 회생제동은 보통하고 높음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높음으로 해놓고 다니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담력이 막 강하게 팍 오거나 원페달 드라이빙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앞에 설정했던 보통 강도에서 느꼈던 것보다는 훨씬 좀 더디게 줄어드는 일회충전 주행 가능 거리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트 포지션이 생각보다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뿔쑥 솟아 올라와, 너무 높아서 또 뿔쑥 솟아 올라와 있어서 약간 불안한 그런 느낌도 아닙니다. 적절한 높이를 갖춰주고 있는데요. 시트는 지금 현재 국내에 수입돼서 정식 판매되고 있는,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차량의 같은 사양은 럼버 서포트가 없습니다. 전자식이든 아니면 뭐 매뉴얼 타입이든 럼버 서포트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해외 리뷰 봤을 때는 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옵션이 더 추가가 되거나 이 뭐 연식 변경 같은 거 하면서 다른 선택지가 조금 더 들어온다라고 하면 추후에 보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본 시트 자체도 가죽 질감도 꽤 괜찮고요. 그리고 쿠션도 안장도 그렇고 등받이도 그렇고, 거기다가 이 헤드레스트 일체형이거든요. 헤드레스트 일체형이 보통 이 분리되는 형태에 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체형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는데 헤드레스트 일체형 치고는 이 구조가 제 체형에 잘 맞았습니다. 편안하죠. 시야 확보도 괜찮고요. 보시면 A필러 요 끝부분에 창이 조금 연장이 되어 있는데요. 아웃사이드 미러가 플래그 타입으로, 완전히 플래그 타입으로 이렇게 고정된 건 아닌데 A필러 요 끝부분 아래쪽에
고정이 딱 되면서 여기에 창이 더 길게 연장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운전석에 딱 앉았을 때에 이렇게 좀 탁 트여 있는 듯한 느낌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날렵한 이 실루엣을 가지고 있어서 박시한 SUV들에 비교했을 때는 이 헤드룸 공간이나 좀 탁 트여 있는 이런 개방감 같은 거에서 다소 열세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ICC라고 해서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작동을 시키면 반자율 주행에 필요한 조향 보조까지 연동이 됩니다. 속도는 하나씩 이렇게 딸깍딸깍 해서 딱딱 올리고 내리고 하면은 5단위씩 업다운이 가능하고요. 1단위씩 올릴 때에는 길게 이렇게 쭉 누르고 있으면 1단위씩 업다운이 가능합니다.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단계마다의 간격 유지가 정확한 편인데 1단계로 했을 때, 가장 가깝게 했을 때 제가 시승했던 다른 차량들보다는 조금 더 가깝게, 앞차와의 거리가 조금 더 가깝게 붙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클러스터상의 속도랑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속도랑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느꼈을 때는요. BYD의 이 플랫폼 3.0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비교적 강성도 높은 편이고 이 전기차 베이스로서는 활용성도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 블레이드 타입의 배터리가 바닥에 넓게 깔려 있어서 도심 주행뿐만 아니고 고속도로 주행에서의 안정감이나 이 승차감 같은 것들이 꽤 좋은 편인데요. 좀 의외였어요. 저는 가격 책정을 그렇게 높게 안 해서 공격적으로 가격 책정을 하고 있어서 4천만 원대 초반이죠. 그래서 승차감이나 핸들링에서 조금 아쉽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 조향의 안정성 같은 것들은 동급에서도 경쟁력이 조금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면상에 이렇게 움찔움찔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요, 보타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 ICC를 활성화 시켜 놨기 때문에 잡으려고 얘가 이렇게 지금 전기 모터로 뚝뚝뚝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조향하고 브레이크는 컴포트하고 스포츠하고 두 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모드 간의 편차는 분명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스티어링의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브레이크 반응 같은 것들을 별도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저는 더 좋은 것 같았습니다. 반복해서 풀 브레이크 테스트 같은 거 했을 때의 안정감, 균형을 잡아주는 이 회복력 같은 것들도 나쁘지 않았고요. BYD가 이 전기차 시장에서 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지 저는 아토3 때도 조금 느끼긴 했습니다만 이 C라이언 7을 느끼면서 이 정도까지가 가능하다고? 뭐 이런 느낌들을 구간에서 상황에서 많이 좀 받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전기차 시장은 내연기관 시장에서와는 달리 이 추격자들의 추격 속도가 진짜 위협적일 정도로 빠르다라고 좀 평을 드려보고 싶고요. 시트도 편안하고 승차감 자체도 완전히 좀 단단한 쪽보다는 이게 찰지면서 컴포트한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제 엉덩이에서는 앞좌석보다 뒷좌석이 약간 시트 그 각도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로 이 승차감의 차이가 있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거나 제가 이렇게 딱 앉아보면은 앞좌석에서 처음에 딱 앉아서 조수석이나 운전석에 앉아서 느꼈던 그 약간 고급스럽고 굉장히 좀 컴포트한 느낌의 승차감하고 뒤에 앉으면은 조금 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앞뒤에 승차감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정도는 아니지만 느낌적인 느낌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조향 보조는 이 토크 스티어 방식입니다. 지금 정전 터치식은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 차선으로 정확하게 유지를 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바로 워닝을 띄워주거든요. 그때 이렇게 쓱쓱 문지르면은 다시 잡아서 가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힘을 줘서 다시 활성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잡아줘야 되죠. 지금 고속도로에서의 전비는 뭐 차량 교통량이 많아서 제가 속도를 조금 못 내고 있긴 합니다만은 100km에 그 킬로와트 아워당이 아니고 100km에 17.3kW니까 대충 뭐 5km 한 중반대 정도의
실제 전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날씨가 추워지면은 또 급격하게 떨어지겠죠. 아무튼 전기차제가 시승할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기차의 이 전비 부분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전비 부분은 최소한 국내 이 기후에서는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1년을 지나고 나서 평균치를 내봐야 그게 이 차량의 실제 전비, 뭐 도심주행 또는 고속도로 복합적인 뭐 주행 가능, 일회충전 주행 가능 거리, 전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전기차들을 보면 실시 강성이나 전기 모터의 출력, 전체적인 차량의 스펙 대비 조금 이 최고 속도 리밋을 소극적으로 걸어 놓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BYD C-라이언 7 같은 경우는 200km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내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안정적으로 답답함 없이요. 이 15.6인치 메인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커서 실제 주행을 할 때 좀 이 시야를 가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묘하게 이 라인이 이렇게 라운드로 쭉 연결이 되면서 튀어나오지 않게 살짝 내려가서 있거든요. 이게 덕분에 제가 실내 리뷰 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에어벤트가 너무 좀 아래쪽에 위치하는 건 아쉽지만은 어쨌거나 이 위치 아주 절묘한 것 같아요. 시선을 앞에 이 안전운전 시야를 해치지 않으면서 다양한 정보들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 괜찮습니다. 클러스터도 되게 복잡한 것처럼 막 보이거든요. 뭐가 막 여기저기 표현이 돼 있어 가지고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적응하기에 또는 필요한 정보를 인지하기에 어렵지 않다라는 점, 많은 정보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달이 잘 된다는 거는 장점이겠죠. 코너링에서도 속도를 높여봤을 때 후륜구동 특유의 이 찰진 느낌이 괜찮은데요. 아마 일상적인 주행 조건이라고 하면 사륜구동이 아니더라도, 듀얼 모터가 아니더라도 컨트롤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점은 분명히 전달을 드리고 싶네요. 다뤄볼만 합니다. 무게중심이 낮고 넓게 퍼져 있어서 정속 주행을 할 때의 안정감, 고속 크루징에서의 안정감 괜찮은 편이고요. 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 보더라도 움찔움찔하거나 뒤뚱뒤뚱하는 이런 롤에 대한 대응 같은 것들도 깔끔합니다. 확실히 이 전기차가 배터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연기관 대비 이 무게 배분에서는 확실히 우월합니다. 어떤 차를 차도 이거는 공통적인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운전자 전방 주시 경고를 위한 센서는 A필러 요 끝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 보면은 이제 저게 잘 안 보이는데 지금처럼 어두운 데 들어오게 되면은 아마 화면에 잡힐 것 같은데요. 보라색으로 깜빡깜빡깜빡 하는 게. 그래서 여기에 위치해 있으면 보통은 뭐 요 컬럼 위쪽에 고정하거나 에어백 이 상단이요, 아니면 클러스터 안쪽에 이렇게 뭐 자리를 잡거나 하는데 특이하게 이쪽 측면 A필러 기둥 요 아래쪽 시작하는 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굉장히 화려하죠. 그래서 야간에 또 이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에 지금 화면에는 다 안 잡힐 것 같긴 합니다. 잡히긴 하죠. 요 부분이 뭐 본격적인 디스플레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좀 변경이 되는 효과를 주고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 덕분에 조수석에서도 지루하지 않고요. 전체적인 실내 분위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데 한몫 거들고 있네요. 터널 안에서 풍절음이나 공무원 같은 거 들어보더라도 기준속도 시속 한 100에서 120 정도까지 올리더라도 풍절음이나 공명음이 그렇게 심하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115, 120 요 사이부터 이 A필러 요 끝부분에서부터는 전의 속도에서는 들리지 않았던 소리들이 조금 더 귓가에 가깝게 다가왔고요. 120, 130까지 올라가더라도 의외로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이나 기타 여러가지 소음들은 억제가 잘 돼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날렵한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 여러가지 소음들보다 속도를 조금 높였을 때는 A필러 끝부분에서 들리는 풍절음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도드라지지 않았나 싶네요. 도심주행이나 고속도로 뿐만 아니고 이 국도 구간에서도 참 괜찮은 승차감, 여전히 부드럽고 편안하면서 차 급이라든가 가격에 맞지 않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승차감에서 약간 고급진 느낌들, 그 과거의 대형 플래그십에서 느꼈던 그런 좀 묵직하고 부드러운 그런 느낌들이 남아 있어서 저는 C-라이언 7은 국내 시장에서
반응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가격 책정도 또 공격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소비자한테 굉장히 좀 어필할 수 있는 C라이언 7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본격적인 와인딩 로드에서 막 하드코어한 이 주행을 즐기시는 그런 분들한테도 충분히 차가 버틴다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면 무게도 있고 듀얼 모터가 아닌 싱글 모터 후륜 타입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컨트롤이 쉽다. 컨트롤이 쉽고 안정적이다. 내연기관 후륜구동 차량 대비요.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시멘트 포장 부분 지나가고 있는데 소음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죠? 그만큼 MVH가 괜찮습니다. 이 좁은 길에 들어오면은 도심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외관에서 보여지는 디자인에 비해서는 실제 수치가 조금 있기 때문에 크기가 조금 있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막 파여 있고 금두가 있고 여기 진짜 도로가 안 좋은데요. 이런 데 이렇게 지나다녀 봐도 제 생각에는 이 서스펜션 세팅도 세팅이지만 휠 타이어가 오버 스펙이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네. 과속 방지턱 넘을 때도 매끈합니다. 넘어설 때도 매끈하지만 넘어서고 나서 출렁출렁 하는 그 여진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고 깔끔하게 사뿐히 내려앉아서 바로 또 자세를 이렇게 잡아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기차의 장점이기도 하고 BYD가 무섭게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있구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온도를 1도 내리겠습니다. 예, 좀 전에 이거는 제가 BYD라고 크게 얘기해서 이 음성 명령이 작동을 한 것 같아요. 원래 하이 BYD인가? 그거 해야 되는데. 뭐 도와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는 제가 하이는 안 한 것 같은데 작동을 하네요. 과속 방지턱 짧고 높은 거 조금 세게 지나도 이 차체에서 다 먹어요. 특히 앞쪽에서 팍 칠 때 벌써 탁 완충이 되고서는 들어가니까 운전자는 저 정도는 뭐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쑥쑥 제 속도 내면서 지나다닐 것 같은데요. 네, 이상 BYD C라이언 7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